올해는 좀 더 이제 창작자들 중심으로 이 변화된 자적 환경에 맞춰서 어, 그런 제작 그 지자체 지원이나 이런 지원 제도의 규모도 커진 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방식도 있지만 또 그거에 더 엄격해지는 여건 안에서 그 자유롭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시는 감독님들의 또 사례들도 있고 그 영화들이 또 작년 올해 특히 많은 성과들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과 그 감독님들을 모시고 좀 그 제작 방식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포럼을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독립영화는 다양한 지형도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 수준에서 커지는 것과 함께 혹은 따로 독립영화의 성장과 확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논의되고 의견했던 독립영화라는 것들이 사실 단순히 비상업적이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비제도권 영화다 라고 했다면 그런 식의 어떤 규정으로부터 아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진 영화적 미학적 성취에 대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이 한국 사회 이슈를 토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동시간적인 범세계적 작품의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가진 문화 자본, 문화 생산력에서 독립 영화들이 가진 위상을 다시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독립영화 이러한 성장은 꾸준하게 작업을 해온 많은 창작자들과 새로 진입한 창작자들의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최근 영진이 지자체 영화제 각기 다른 주관 단체들의 지원 사업들에 의해서 공적 지원이 늘어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화제작들인 그 괴인, 빅슬립, 정순, 비밀의 언덕, 드림플릿, 사랑의 고과 지금 모두 소독제 상영작들인데 2019년 이래 공적 지원을 받아서 그 완성도와 독립영화 지평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적 지원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안에서 그 어떤 자체적인 작품 완성도를 보인 것과 달리 지원 편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코로나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독제 기준으로 보면 응모작들의 수가 그 독립 장편 영화의 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최근 독립 영화들의 경향 중 하나는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공적 지원 바깥에서 작업하는 영화들, 많아야 1억 미만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의 약진입니다. 이 소독제와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등을 비롯한 영화제들에서 주목을 받고 해외 영화제도 진출한 종착역,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를 비롯해서 한강에게 그대 너머의 컨버세이션, 모퉁이, 벗어날 탈, 마라, 동해번쩍, 서해번쩍 등 이외의 수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최저 예산 영화들의 특징은 공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돼서 대체로 사비로 충당하거나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완성하거나 아니면 감독 1인 혹은 극소수의 스텝으로 꾸려지거나 합의된 품앗이나 협업의 형태로 완성된 것들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각계전투적인 각 영화마다 방식들이 이 영화들이 지향하는 영화적 성취의 폭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 상업 영화의 불균등한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착되고 있는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영화 제작 현장의 표준 계약서가 1억에서 최대 4억까지 지원받은 독립 영화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시기에 이러한 몇백만 원에서 1억 미만 영화들의 약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작품이 네 번째 장편 영화고 첫 영화를 2011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나 독립영화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나는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영화를 만들겠어 이런 다짐을 하고 만들진 않았었고 매번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영화를 찍는 게 중요하니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자라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첫 작품은 시네21에서 시나리오 공모를 했었던 것 같고요. 신인 감독 발굴 프로젝트였고 한 편 시나리오를 뽑아서 제작비를 주고 제작을 하는 시스템에 이제 뭐 영진이 지원도 떨어지고 제작사도 만났다가 뭐 다 거절당하고
거의 마지막 시도로 C-11에서 하는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이 돼서 첫 영화를 만들었고, 후반 작업 비용이 없어서 부산영화제 ACF 프로그램으로 영화가 마무리됐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첫 영화 끝나고 나면 저는 뭐 그래도 첫 영화 찍을 때보다는 조금 영화 만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히 큰 오산이었고, 여전히 똑같이 원점에서 또 출발을 하게 돼서 또 역시나 뭐 지원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고 했으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마음이 맞는 촬영 감독, 뭐 프로듀서, 그리고 배우들과 그냥 제작비 정말 그때도 미니멀하게 해서 촬영까지만 어떻게든 끝내보자 하고 작업을 했었고, 또 운 좋게 부산영화제 ACF 후반 작업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영화가 또 마무리됐고요. 세 번째 작품은 그 같은 과정이에요. 계속 제 시나리오가 문제가 있는지 뭔지 계속 지원을 못 받아서,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있는 배우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위 말하는 되게 유명하신 배우분들이 출연을 해주시게 돼가지고 부가판권을 먼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이미 없었고 처음부터 이제 제작비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무작정 배우분들한테 드리고 핸드폰으로라도 찍을 생각이니 같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제 영화에 출연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잃을 게 더 많은 그 정도의 배우분들이셨어서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절실하게 보였는지 감사히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 CJ에서 부가판권을 먼저 사주고 그것을 제작비로 먼저 쓴 케이스였고, 그렇게 세 번째 장편을 찍었고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작년에 영진이 시나리오 공모에 다른 시나리오를 두 번 연속 냈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약간 계속 떨어지니까 살짝 오기가 또 발동하고 그래서 코 묻은 돈을 어떻게든 사비를 털자. 에듀케이션은 그 학교 졸업 영화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작 지원 예산이 한 2,500 정도가 있었고, 근데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총 예산 한 3,5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스텝은 한 8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제작 지원이 학교에서 나름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뭐 이거 발표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한 제작 촬영을 여름방학 안에 찍어야 되는데 그 여름방학 전에 그 1학기 안에 학기 중에 그게 발표가 나니까 이게 내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다가 그때 돼서야 이제 받을 수가 있네 라고 이제 되니까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장편 제작 지원이 2,500을 받았지만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제작 지원이 2,500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시나리오를 2,500을 찍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다들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한 거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이 배우님들과 함께 이 캐릭터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포기했던 것들은 제가 연출부도 그렇지만은 뭐 사운드, 뭐 촬영, 뭐 이 스태프들을 현업에 계신 그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로 구성을 했고, 그나마 촬영 감독님은 좀 현업에서 일을 하신 분을 원래 컨택을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도 약간 촬영 한 열흘 전쯤에 약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지인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정의 룩
같은 거 이제 미적인 화면 같은 거는 제가 좀 감수를 했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처절하게 좀 나오는 편이고 사운드도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많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부분은 학교 영화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 문제점들은 어쨌든 비전문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각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니까 약간의 균열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운드를 맡는다고 하지만은 네가 사운드를 과연 잘할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말이 엄청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신뢰의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페이와 약간의 극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서준 그 각자의 그 페이 외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뭐 배우님들은 내가 평소에는 잘 맡아보지 못했던 어떤 연기의 어떤 환경 같은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뭐 이 장비 처음 달아보는데 한번 써보고 싶어 약간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각양각색의 그 요구들을 충분하게 듣고서 그것을 수용하려 했는가라는 거에 조금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정과 페이뿐인데 우리가 여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던 어떤 그 요구들 거기에는 감독들이 그리고 제작자가 충분히 그걸 듣고서 수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고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렌탈료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 중고로 사고 약간 팔고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갔고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좀 힘들었던 게 미술이 힘들었는데 미술도 렌탈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다 주워왔어요. 그냥 촬영 그냥 스태프들이 모이는 날 있으면 그냥 야, 한 바퀴 돌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봇대 같은 데에다가 그 폐기 그거 5천 원짜리 그거 붙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내놓잖아요. 막 장롱 뭐폼폼뭐봇 요가 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막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에듀케이션 했고 카파를 졸업한 이후에는 저는 제 삶에 굉장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상업영화 제작사들을 만나고 또 작가 계약 혹은 감독 계약을 하면서 장편영화 연구생이 아닌 직업영화 감독으로서의 길이 곧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선배님들이 자신의 시나리오가 있어야지만 제작사와의 미팅이나 계약을 할 때도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고 감독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저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거 글 쓰는 것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속못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나갈 수 있었고요. 시나리오 강의, 또 제가 졸업한 학부에서의 강의, 또 전작 GB들, 뭐 연출 강의 그런 것들로 어떤 생계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혼자 또 조용하고 내면적인 에너지를 글 쓰는데 쏟다가 갑자기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나가는 그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됐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걸로 돈을 벌자 해서 졸업 후에 카파 동문회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시나리오 각색 일을 찾게 되었고 작가 미팅을 앞두고 또 많은 아이디어가 설렜기 때문에 각색 방향들을 고민해갖고 그 일이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번 중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페이를 그쪽에서 제시하지 않았고 계약은 계속 유예시킨 채 거듭되는 미팅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였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2019년까지 3년이 지나갔고 그 사이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트리트먼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로 이제 상금 같은 걸 받으면 몇 달 버티고
또 아주 중요한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초에 드디어 벌스라는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JCP라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마켓에서 처음 선정이 되었고 소개를 하고 또 피칭을 하면서 그 당시 1등 1억의 제작지원금 여기 계신 박근영 감독님이 정말원굿으로 받게 되었고 제가 2등 기획개발비를 받으면서 그때 박근영 감독님과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진이 이제 제작 지원만 되면 이 영화는 아주 좋은 시작과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던 2019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제작 지원에 떨어지게 됩니다. 2020년 상하반기 또 떨어지게 됩니다. 총 4번의 제작 지원을 떨어지고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JCP 이후 2년 동안이었는데요. 처음 체감을 했습니다. 아, 제작 지원을 못 받으면 영화를 못 찍는구나를 상당히 뒤늦게 깨달았죠. 그렇게 2020년을 맞이했고 서울 영상에서 2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상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작이 되어줬고요. 그 이후로 인천 영상이, 한영희, 대구 다양성 이렇게 4군데에서 비록 영진이 제작지원금의 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촬영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진이 4번의 어떤 낙방, 불명예가 있었지만 기획개발부터 벌쓰는 프로덕션 후반까지 제작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차례 떨어진 이후로 장편 영화를 구상하거나 만들기로 맘먹었을 때 영진위에 아예 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제작 지원이 나뉘는데 상반기를 떨어지고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그것 때문에 영화 제작을 미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제 사비를 들여서건 다른 지원처에 내서 제작비를 얻건 그 방식이 조금 더 저한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영진이의 애초에 제작 지원을 단편 영화 이후로 넣지 않았고 저는 처음에 지금 올해 개봉했던 마라 이전에 그 웹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그 웹드라마도 사실 그 저랑 같이 그 전부터 작업해오고 뭐 일도 같이 하던 이제 스태프 크루들이 있었는데 돈은 각자 이제 상업 현장이나 뭐 광고나 이런 걸로 벌고 이제 제 작품에 다들 이제 적은 페이로 다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작품을 진행하던 그 스태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너무 찍고 싶은 마음에 뭐 제가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만드는 영상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종종 해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부 일도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 돈을 타는 게 영진이 돈을 타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해서 그 제가 역제안을 했죠. 역제안을 해서 그 파일럿 필름을 그 같이 했던 조그마한 프로덕션이랑 그 사비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 보지 않을래 했을 때 그래서 간략한 피칭 시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웹드라마로 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내지만 이게 작품적으로도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에 그 환경부 쪽에서도 이제 오케이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웹드라마를 만들고 그 웹드라마를 다시 이제 극장 버전으로도 다시 작업을 해서 그 몇 차례 극장 상영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영화화로 되기에는 제 욕심이 컸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 그 첫 장편 영화로는 그 다음에 만든 마라라는 작품이었고 그 마라라는 작품을 만들 때 그 전에 참여해줬던 스태프들이 그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라도 엄청 초저예산으로 만든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어떤 친밀도, 신뢰 그리고
이건 또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만 그 전에 만들었던 것들의 작품의 결과에 스태프들한테에서도 만족도가 있었는지 적은 페이로 그 당시 스태프의 한 10분의 70% 정도가 다시 참여를 해주셨어요. 떨어진 사람으로서 내 시나리오를 누군가 당연히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제 어떤 심사의 구조로 이런 독립영화 시나리오들이 선정이 되고 영화화 되는지를 지난 시간 동안 쭉 지켜봤을 때 거기서 갖게 되는 물음표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나왔고, 지원 프로그램의 명칭조차도 매년 뭐 오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원이었다가 또 다양성 영화 지원이었다가 저예산 영화 이렇게 명칭도 바뀌어서 과연 이 지원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어쨌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걸 텐데, 이것을 저희 같은 독립영화 감독들도 매번 지원을 하지만 되게 어정쩡한 저예산 상업영화 쪽에서도 그냥 단순히 영진에서 몇 억 시드머니를 구해서 그거를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그 적은 예산 안에서 비교적 좀 카파나 볼스나 1인 장각 시스템에 비하면 조금 더 큰 규모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과연 스태프들은 정당한 만큼 그러니까 그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 저희는 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좀 멀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감독님도 그렇고 이 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인력들이 그 다른 그 손이 뻗치지 않는 그런 타 정부 부처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 반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 또 혹은 그와 비슷한 기관의 어떤 돈을 받아서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저는 그게 오히려 반대로 뭐 잘은 몰라도 영화 하는 사람들이랑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은 분명히 제가 둘러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게 환경부였고, 심지어 환경부 안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또 이쪽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 보통 자기들과 이런 영상물이나 어떤 뭐 웹드라마가 됐던 뭐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결과물들을 보아하니 상당히 만족을 하였고, 그리고 또 추후에도 이런 일들을 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도 어디선가 또 굉장히 어렵게 또 혼자만의 싸움으로 영화를 만들고 계신 영화 창작자분들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는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만 사라지지 않고 또 좀 더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논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